통계 단원은 앞에 있는 도형 단원과 이제 완전히 다른 단원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겁니다. 좀 기억이 좀 잘 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학교에서 최근에 배웠으면 좀 풀기가 수월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은 아 이거 뭐였더라 막 이랬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내용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대표값부터 보면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짠 대표해서 쓸 수 있는 값에서 대표값인데, 이 대표값에 윤서야 대표값에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세 가지. 1번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뭐? 평균이 있죠, 평균. 싹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 그 평균이 있고요. 2번은 뭐가 있죠? 중앙값이 있지, 중앙값. 중앙값은 지민아 어떤 개념이죠, 중앙값? 맞아, 가운데 있는 걸 고르긴 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해놓고 가운데 걸 고르면 안 되죠. 일단 배열을 어떻게 해놓고, 예를 들면 뭐 3, 7, 1, 5, 8 이렇게 써있으면 얘가 중앙값인가? 아니죠. 먼저 얘네들을 어떻게, 그죠?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3, 5, 7, 8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인데, 만약에 유리나 이게 이렇게 6개면 어떻게 하죠? 가운데 있는 게 숫자 2개면? 그쵸.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을 우리는 중앙값으로 사용했었죠. 네, 그게 중앙값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정아 무슨 값이 있지? 최빈값이 있지, 최빈값. 최빈값은 어떤 의미죠? 제일 자주 등장한 숫자, 그치?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이 최빈값은 평균 중앙값이랑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연이 기억나요? 최빈값이 평균 중앙값이랑 다른 점. 맞아, 그게 최빈값의 개념인데, 평균이나 중앙값은요 어떤 그룹을 주고 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하면 가연아 무조건 평균은 몇 개 나오죠? 1개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앙값을 구해보세요 했을 때 중앙값도 무조건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그런데 최빈값은, 얘네들의 최빈값을 구해보세요 했을 때 최빈값은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어?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게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었죠. 그래서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이긴 한데 개수가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표값에서, 자 대표값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중앙값이랑 평균 중에 평균을 쓰는 것이 안 좋을 때, 중앙값을 쓰는 것이 더 좋을 때, 이거 기억나니? 지훈이 기억나니? 이럴 때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이 더 적절해 라고 했던 거. 맞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만난 그룹이, 자 예를 들면 여기 3, 7, 1, 5, 8 있는데 끝에 100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6개의 별량의 대표값을 구할 때 그 대표값을 평균을 쓰는 게 좋을까? 중앙값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은 100이라는 숫자가 혼자 너무 크잖아요. 극단적으로 크죠? 이런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휘연아 평균이 좋아? 중앙값이 좋아? 왜? 극단적이면 평균은 왜 안 좋은데? 아 구하기가 힘들어서? 힘들어도 구하면 되잖아. 구하기 힘들어서는 아니에요. 아 편해서? 평균 구하는 게 더 편하잖아. 아니 그러면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 왜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왜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냐? 극단적인 게 있으면 평균이 너무 높게 나와. 맞아요. 얘 하나가 평균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줘. 그쵸?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 100 때문에 평균이 꽤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저건 대표값으로 별론데? 이럴 거 아니야. 얘네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쵸?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껴있으면 그 극단적인 값이 평균에 영향을 너무 크게 주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이런 개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분산이랑 표준편차. 자, 우선 분산의 개념이 뭐였을까? 분산은 산포도의 한 종류인데요. 산포도에 이제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있는데 유리나, 산포도는 어떤 뜻이야? 산포도? 어떤 느낌이야? 산포도? 뭐라고? 표? 뭔 소리야 이거? 어?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유리나, 산포도가 어떤 느낌이야? 일단 이게 산포도였어요? 산포도였어요? 산포도. 그럼 산포가 뭐야? 산포. 산포는 표야? 아니 표가 도대체 뭐길래 계속 표래? 표가 뭔데? 표가 뭐야? 산포가 표야? 윤서야, 산포가 무슨 뜻이야? 산포? 그쵸. 흩어져 있는 정도, 그치? 산포라는 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 산포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는데, 표준편차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떻게 구하죠? 분산을 일단 구한 다음에 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을 하는 거야? 루트를 씌우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자기만 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항상 분산 구하고 나서 표준편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분산이다. 분산을 구할 줄 알면 표준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편차 제곱의 뭐다? 평균. 이렇게 외우라 했죠. 분산 그러면 일단 분산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럼 편차는 뭔데? 편차. 현서야, 편차가 뭐더라? 너무 오랜만에 봤어? 조사한 값들? 별량. 그치. 별량에서 걔네들의 평균을 뺀 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편차들을 쭉쭉쭉쭉 써놓은 다음에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었죠. 그쵸? 그렇게 분산을 찾아보면 이 별량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퍼져 있느냐 아니면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 모여 있느냐 이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거는 또 직접 또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 감이 오는 거니까 그 옆에 109쪽에 있는 606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 답이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네들의 분산, 표준편차까지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1차로는 평균이 나와줘야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평균을 구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7개의 값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자,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수정아 몇으로 나눌까? 7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겠지, 그치? 자, 얘네들을 7로 나눌 거는데 얘가 평균을 구하는 과정인데 자, 다 더해보면 얼마 나와요? 287 나와요? 287? 287. 그러면 7분의 287. 근데 얘가 약분이 되네, 그지? 약분 되네요. 7로 나누면 41. 네,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41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평균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것은 휘연아 이제 얘네들의 뭘 찾아놔야 돼?
아까 분산이 뭐였더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를 구해야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 7개들의 편차를 구할 거야. 그러면 휘연아, 25의 편차는 얼마? 그쵸?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25에서 42를 빼라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16이 첫 번째 편차. 그 다음 편차는 얼마예요? 44의 편차는? 음? 44의 편차. 44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그쵸.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38의 편차. 얘에서 얘를 뺐니? 우리는 계속 그 별량에서 계속 이걸 빼는 거야, 이거를. 그치? 그럼 38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예요? 그 다음 거는 35의 편차는? 그 다음에 52의 편차는? 11. 40의 편차는? 마이너스 1. 53의 편차는? 자, 요렇게 편차들을 싹 구했습니다. 그럼 이 편차들을 지민아, 우리가 분산을 구할 거니까 이 편차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편차들을 제곱해서 다 더해야죠. 그지? 마이너스 16의 제곱이면 얼마니 얘들아? 이 정도 딱 나와야지. 16의 제곱 256입니다. 256 3의 제곱 9겠고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겠고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고요 11의 제곱은 얼마지? 1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이고 12의 제곱은 14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편차들을 쫙 다 제곱해서 더해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뭘로 나누면? 7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건데, 자, 요것들을 잘 더해보면 얼마 나와요? 576. 그렇지. 576이 나옵니다. 그리고 7분의 576이고 이건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분산입니다. 그죠? 얘가 분산. 자, 그럼 윤서야, 표준 편차는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 분산의 평균이 어딨어? 분산에다가 뭐만 씌우면 끝나는데 루트만 씌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루트 7분의 576인데 근데 이걸 이대로 그냥 답으로 냅두면 될까? 유리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유리화는 필수예요. 무조건 유리화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루트 7분의 자, 요걸 알고 있으면 편했을 텐데 57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더라? 576 알고 있는 사람 있을 텐데 576이 24의 제곱이에요. 제곱 576 제곱수입니다. 24의 제곱이 576이야. 그러니까 루트 576이면 그냥 24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를 유리화를 시키면은 분모 분자의 루트 7을 곱하니까 7분의 24 루트 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얘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요게 표준 편차, 요게 분산, 요게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은 더 어렵지.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겨서 이미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몇 문제 좀 풀면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뒤에까지 쭉 설명을 해볼게요. 110쪽으로 가서 110쪽에 612번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전체 평균 구하는 문제 있지. 전체 평균 구하는 문제. 지민아,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1반과 2반 전체 평균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45분의 45분의 2040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02에다가 20을 맞아요. 학생 수에다가 걔네들의 평균을 곱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쵸? 평균이 102인 애들이 20명 있는 거니까 20에다가 102를 곱하면 2040이 나오는데 그 2040은 가연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2040 이거 곱하기 이거 뭐라고? 안 들려. 20명의 학생이 그래서 얘네를 곱해서 이제 2040이 나왔잖아. 그럼 이 2040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일반 학생들의 평균은 100이잖아. 그럼 2040은 평균이 아니라 뭘까? 총합이죠. 그죠? 일반 학생들 20명이 줄넘기를 전체 다 합치면 몇 번 했느냐? 그치? 일반 학생들의 줄넘기 개수의 총합이고,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25에다가 120을 또 곱해야 되겠지. 이 곱하면 얼마니? 얼마예요? 3000인가? 네. 3000이죠? 3000. 3000은 그러면 뭐니 수정아? 3000. 2반 학생들 25명이 다 합쳐서 줄넘기를 몇 번 했느냐? 그게 이제 3000번인 거죠. 그럼 내가 2040에다가 3000을 더하면 이게 이제 1반, 2반 학생들이 한 줄넘기 개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 그거를 1, 2반의 학생들의 총합인 45명으로 나눠주면 이게 전체 평균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5040을 45로 나눠주시면 얘네 두 반의 평균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이런 방식으로 이 두 그룹을 합친 전체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곱해서 더하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답 얼마니 얘들아? 3번. 그죠? 112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111페이지에서도 우리 61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길이의 평균이 21cm인 4개의 끈이 있대요. 길이의 평균이 21cm. 그러면은 그 4개의 값을 A, B, C, D라고 해볼게요. 끈의 길이죠. 끈의 길이. 4개의 끈의 길이. 끈의 길이가 각각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진아, 이 A, B, C, D의 평균이 2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 각 끈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정삼각형의 길이의 평균이 21인 4개 끈이 있는데,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A짜리 끈을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면 그러니까 A로 정삼각형을 만든 거잖아요. 그 정삼각형의 둘레는 뭐가 돼요? 얼마? 아니 그냥 A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만들면 그거의 둘레 길이는 뭐예요? 정삼각형을 만들었는데 한 변이 A라고. 둘레 길이 3A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은 둘레 길이가 3A가 되는 거고, B인 정삼각형은 뭐가 돼요? 3B가 되겠고, 얘는 3C가 되겠고, 얘는 3D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4개의 평균이 2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네들의 평균은 당연히 이거의 몇 배라고 하면 돼? 이거의 3배라고 하면 되죠. 얘네들의 평균은 이거의 3배, 그래서 63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생각나잖아요? 평균이랑 분산에 대해서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었고, 그지? 분산은 어땠지?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제곱배만큼 받는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니? 네.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일단 나왔어요. 이 문제 답은 1번인데 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죠. 만약에 A, B, C, D라는 4개의 별량이 있는데 이 4개의 별량의 평균이 21이고 분산이 5라고 한번 해봅시다. 분산이 5야. 자, 이랬을 때 이렇게 3A 플러스 2, 3B 플러스 2, 3C 플러스 2, 3D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변환 시켜놓고 곱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해놓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휘연아 모든 별량에 일단 곱하기 뭐가 붙었어? 곱하기 3이 붙었고 더하기 뭐가 붙었어? 더하기 2가 붙었죠. 그쵸? 그런 식으로 모든 별량을 변환시켜 줬을 때 평균은 얘네들의 평균이 21이었다면 얘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21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3 해주고 그대로 더하기 2까지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얼마가 돼? 65. 그쵸? 평균은 6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였고 만약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윤서야 곱하기랑 더하기 중에 뭐의 영향만 받는다고? 분산은 곱하기 영향만 받아. 그러니까 더하기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곱하기 3을 했는데 곱하기의 영향을 제곱배만큼 받는 거였으니까 분산은 3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요? 윤서 몇 배가 돼요? 곱하기의 제곱배만큼 변하는 거야. 지금 3을 곱했지. 곱하기 3을 했지. 그러면 분산은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3의 제곱 몇 배? 9배로 변하는 거야. 9배. 그래서 원래 분산이 5였다면 얘네들의 분산은 그 5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45라고 분산이 구해진다라고 썼어요. 그쵸? 네. 뒤쪽에 나오겠지만 요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설명은 미리 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12에 621번 볼게요. 자, 현인의 모든 학생 9명 중에 6명이 1년 동안 관람한 영화의 편수를 조사했는데 영화의 편수의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 안 나온 애들이 몇 명이 더 있다는 얘기야? 3명이 더 있어. 3명. 그죠? 3명. 하나, 둘, 3명이 더 있는데 일단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2, 5, 5, 그 다음에 7, 8, 10인가? 7, 8, 10이 있고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가 3개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앙값이 최대한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있잖아. 여기 이제 모르는 숫자를 ABC라고 해봅시다. 이 ABC들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랑 아니면 ABC들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중에 언제 중앙값이 더 커질까요? 만약에 ABC가 요쪽에 3개가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ABC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중앙값이 누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는 얘가 중앙값이 되죠. ABC들이 이렇게 앞쪽에 몰리면. 근데 ABC들이 뒤쪽으로 갔다고 생각해봐. ABC들이 뒤쪽에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은 이때의 중앙값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ABC들은 최대한 큰 값들로 이 뒤쪽에 붙으면 유리하고 그때 얘네들이 전부 다 맨 뒤에 붙었다고 생각하면 그때의 중앙값은 8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8인 거죠. 그러면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누구인 거고? 5인 거고.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문제는 큰 값을 물어봤으니까 8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113페이지에 629번 가볼게요. 629번.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자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료 A부터 볼게요. 자료 A는 얘네들인데 중앙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 물어봤네. 얘네들의 평균부터 구해볼까? 평균. 민승이 구해봤니?
다 더하면 얼마지? 21 나누기 7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중앙값 이미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중앙값 누구겠어? 3일 거고. 자,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가 누구예요? 역시 3이죠. 아, 그러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3이네. 기억 맞네. 그 다음에 자료 B. 자, 자료 B에는 한눈에 봐도 휘연아 눈에 띄는 애가 하나 있죠. 자료 B에서 눈에 띄는 애가 누구? 600. 극단적이지. 그치?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평균이 좋아, 중앙값이 좋아? 중앙값이 더 좋다라 그랬죠? 그래서 자료 B는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좋아.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중앙값이 더 좋아.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C. 자료 C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 그럴까? 최빈값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그쵸?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잖아. 여기를 이럴 때 최빈값 물어보면 최빈값이 없다라고 대답하죠. 모두 똑같이 한 번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최빈값은 없으니까 평균이나 중앙값을 쓰는 것이 좋아. 이 말은 맞는 말이겠죠.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넘어가서 634번으로 가볼게요. 자, 634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5개 별량의 중앙값은 2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1, 17, 23, 28, A인데 얘가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숫자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야. 현서야, 여기서 중앙값이 23이라고 하면 이 A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돼요? 중앙값이 23이 되려면 28보다 커야 돼? A가? 그럼 A가 만약에 25면 안 되나? 그럼 23이랑 같으면 안 되나?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23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는 이 A라는 값이 23이라는 숫자보다 오른쪽에만 써 있으면 돼요. 28보다 오른쪽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만약에 A가 더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써져 있어도 중앙값은 23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A라는 녀석은 23보다만 오른쪽에 써 있으면 되고요. A 자체가 23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앙값이 23이 된다라는 거는 A라는 녀석이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면은 20, 25, 33, 36, 39 그리고 A인데 여기서의 중앙값은 29라 그랬어요. 근데 29가 되려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배열대로 써져 있다면 29는 안 나오죠. 얘네 둘의 중앙이면 얼마야? 34.5인가? 그치? 34.5. 그러니까 A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거야? 안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 그럼 만약에 얘네 둘을 가지고 중앙값을 구하면 29가 나오나? 해봐.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어때? 29예요. 29 나오지? 그 얘기는 A라는 친구가 이쪽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A가 이런 쪽에 있었네. 이런 쪽에. 그치? 그래서 A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25와 33이 중앙에 있는 두 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이쪽으로 넘어갔었어야 되고요. 자, 정확하게 따져볼게요. 그럼 A가 20보다 꼭 왼쪽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얘하고 얘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죠. 다만 A가 25보다 커지면 돼안돼? 그거 곤란하지. 얘가 25보다 커져버리면은 A와 33을 가지고 중앙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앙값이 29에서 바뀔 테니까 자, 결국 A는
25와 33이 가운데에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는 2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25랑 같은 것까지는 또 괜찮잖아. 그래서 정확한 범위는 뭘까? A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A가 23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3, 24, 25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숫자들을 쭉 나열해 놓고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 돼요. 그렇죠?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중앙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죠.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서 이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635번. 자, 잘 읽어보시고 중앙값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해볼게요. 635번. 5명의 회원이 있는데 가장 어린 회원은 13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 16세야. 16세가 2명 있어. 16은 좀 크니까 16 2개 쓰고요. 그 다음에 한 회원의 나이는 15세니까 15세인 애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5명 중에 4명을 알아버렸지. 한 명만 몰라. 그 한 명을 X로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5명이니까 5로 나눠버리면 문제에서 말한 평균 14.8이 나오겠죠? 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해보면 X가 얼마 나오니, 얘들아? 14요. 14 나와요? X는 14가 나온다. X가 14가 나오면 우리가 처음에 썼던 요 배열이 맞네. 13, 14, 15, 16, 16 이게 크기 순서니까 그때의 중앙값은 15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4야. X는 14인데 이 문제의 답은 중앙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15를 답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편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편차. 유리는 아까 전에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렇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자, 그러면 643번 문제를 보면 현수가 5회에 걸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는데 현수 기록의 평균이 175래요. 그러면 추리를 한번 해보자. 현수의 기록이 175인데 지금 표를 보니까 1회차에 편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기록이 얼마일까? 이때 현수의 기록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가연아, 1회차에 몇 센치를 뛰었을까? 편차가 마이너스 3인 걸로 봐서. 봐봐. 지금 현수라는 애가 멀리뛰기를 5번을 했어요. 5번을 했으니까 뭐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를 뛰었겠지. 기록이 5개가 있을 거야. 근데 그 5번 기록의 평균이 얼마야? 평균 알려줬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뛰었을 때 편차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건 첫 번째 뛴 기록이 몇 센치였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맞아요. 172였겠지. 그러니까 172에서 평균인 175를 빼서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맞죠? 유린 이해됐니? 그럼 두 번째 기록은 얼마였을까요, 유린아? 맞아요. 두 번째 기록은 163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163에서 175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은 수정아, 네 번째 기록은 얼마였을까? 그쵸? 네 번째는 편차가 15니까 네 번째 기록은 190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록은 마이너스 7, 편차가 마이너스 7이니까 지민아, 다섯 번째 기록은 몇 센치였을까? 168.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세 번째 기록이 얼마인지 찾고 싶은데 이 세 번째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면 돼요? x를 찾으면 돼요. 그쵸? 이 x의 값을 찾는 거는 우리가 편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고 있느냐죠. 편차는 딱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편차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질 뭐더라? 다 합치면 0이다. 그쵸? 편차의 총합이 늘 0이라는 거죠. 편차의 총합이 0이다. 그걸 생각해보면 x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지금 마이너스 15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x 얼마 되면 돼요? 7 하면 딱 맞지 않나? 그죠? 그럼 양수가 22, 음수도 22니까 자, x가 7이에요. 그럼 지민아, x가 7이면 이 세 번째 기록은 몇 cm였단 얘기야? 182. 그렇지. 여기는 182cm를 띄었다. 이런 식으로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x의 값은 8이다. 틀렸고요. 4회의 기록은 185다. 틀렸고요. 2회의 기록이 가장 낮다. 이거 어때요? 맞아요. 이게 맞네. 그치? 얘가 맞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 3회의 기록과 같다.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봤을 때 163, 168, 172, 182, 19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값을 굳이 찾으면 얘가 되겠죠. 얘가 중앙값. 그럼 얘는 3회의 기록이랑 다르죠. 그 다음에 평균보다 기록이 높은 회차는 1, 2, 5회다. 정확히 거꾸로 말했죠. 그죠? 1, 2, 5회는 평균보다 오히려 어땠어? 맞아요. 기록이 낮았지.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편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넘어가서 분산 구하는 거 가봅시다. 분산 구하는 거. 일단은 116페이지에서 자, 분산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분산 구하는 연습을 647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647번.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데 먼저 평균이 8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누구를 찾아요? x, 그지? x가 얼마인지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명한 분산 구하는 방법대로 분산까지 한번 계산해봐.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자, 분산 한번 계산해주세요. 시작. 자, 일단 x의 값이 얼마 나왔어? 10 나왔죠? 네, x값 10 나왔고,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편차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빵, 2 해가지고 이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것을 5로 나누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나눠주면 답은 3.6, 5번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 있겠고, 자, 그 옆에 있는 649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49번은 자, 5명의 학생들의 국어 점수가 있는데 은우의 국어 점수를 뺐대요. 은우의 국어 점수. 평균을 뺀 게 아니라 은우의 점수를 뺐어요. 은우의 점수를 뺐더니 5명의 국어 점수의 표준 편차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 편차는 아니잖아, 그치? 편차는 아니고 각각의 학생의 점수에서 은우의 점수를 뺐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이 값들을 다 한번 더해봐봐. 자, 일단 얘네들 더해봐봐. 더하면 얼마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것들 5개의 합이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합이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그 마이너스 5를요 5명이잖아.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게 무슨 뜻일까? 은우 점수 마이너스 1이 평균이다? 은우의 점수에서 1을 빼면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한다? 아니다, 뺀다. 자, 만약에 은우 점수에서 플러스 1점을 한 게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A라는 친구의 편차는 봐봐, A라는 친구의 편차는 A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요. 빼는 숫자가 1이 커지죠. 그러면은 이 값보다 숫자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맞아요. 커질까? 지금 A의 점수에서 은우의 점수를 뺀 게 그게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평균이 은우 점수 플러스 1점이라고 해봐요. 그럼 A의 점수에서 은우 점수 플러스 1점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마이너스 9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애들이 다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합은 이거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평균을 은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맞아 틀려? 은우 빼기. 그치. 은우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은우 빼기 1. 은우의 점수에서 1점을 뺀 것을 평균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A의 점수에서 은우 점수 빼기 1을 빼는 거니까
오히려 이 값에서 1만큼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쵸?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애들의 점수가 편차가 요거보다 일찍 커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밑에 줄에다가 편차를 써보면 자, 편차가 여기서 1 커져서 마이너스 7, 여기서 1 커져서 6, 2, 마이너스 6,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돼야지 얘네들의 합이 딱 얼마가 돼? 얘네들의 합이 0이 되죠. 그쵸? 맞죠? 그래서 결국 은우 점수에서 1점을 뺀 게 평균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은우 점수가 은우 점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되는구나. 이미 우리는 편차가 요렇게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요 5개의 값을 가지고 그대로 표준 편차 계산해 나가면 되겠네. 윤서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표준 편차 구하려면은 그냥 더해? 그냥 더해? 그치? 제곱해서 더해야지. 일단 우리가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제곱해서 더하니까 49 더하기 36 더하기 4 더하기 36 더하기 25. 그럼 윤서야 이걸 얼마로 나눠? 5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72에다가 76 이렇게 셋이 더한 게 76인데 76에 49 더하면 얼마지? 암산 좀 해줘. 125. 125 플러스 25니까 150. 150을 5로 나눴네? 얼마예요? 30. 30이 이 5명 친구들의 분산이고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라 그래야 돼? 루트 씌워가지고 루트 30 요게 아이고 루트 30 요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에 여러분 그런 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가평균? 그런 걸 했어요? 연도 없었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자기 평균 점수 계산해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수가 뭐 88, 뭐 95, 뭐 100, 93, 91,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90 할까? 90. 그러면은 8, 5, 18, 16, 18, 16, 87로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평균 점수를 구할 때는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 하는 건데 대충 점수가 얼마 근방이에요? 90점 근방이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평균이 9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내 평균이 만약 90이라면 그러면은 얘는 90에서 몇 점 모자라요? 3점 모자르고 얘는 어때? 5점 넘치고 얘는 10점 넘치고 얘는 3점 넘치고 얘는 빵이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봤을 때 얼마 나와요? 15가 나오지. 이 15라는 점수가 5과목이니까 5과목이라는 걸 반영해서 15를 5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 3이 남지. 그러면 이 3이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처음에 가정해본 평균보다 몇 점이 실제로는 더 높구나. 내 진짜 평균이 3점이 더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더해서 진짜 평균은 93.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은우라는 친구의 점수를 일종의 가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은우의 점수를 가평균으로 해봤더니 어때?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그럼 5명이었으니까 이거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우 점수에서 1을 빼준 게 진짜 평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가평균이라고 해요. 가평균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로 가서 117페이지에 65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5명의 야구 선수가 지난해 친 홈런의 개수의 편차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어. 분산이 6.8이야.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는 식으로 좀 세워보면 되겠네요. 우선 얘네들 5개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지. 지민아, 얘네들을 어떻게 해봤을 때?
맞아요. 다 더하면 0. 그러면 A랑 B랑 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을 더하면 1이네요. 그죠? 그럼 A, B에다가 1 더한 게 0이다. 있을 수 있겠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유리나 이제 우리가 분산이 6.8이라는 거 이제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이 편차 밑에다가 뭘 쓸까? 편차의 제곱들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16 4 B제곱 1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 더해서. 자, 분산을 쓰는 식이죠. 분산을 구해보면은 A제곱에다가 B제곱 더해주고 요거 셋이 더해버리면은 21이네요.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얼마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문제에서 말한 분산 얼마가 나온다? 6.8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할 건데 휘연아 네가 이 식을 만났어. 어떻게 정리할 거야? 곱하기 5 할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1은 하고 이쪽이 얼마 돼? 34가 됩니다. 그러면 21 넘겨줄게요. 21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전에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었으니까 요거는 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A랑 B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얻었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래 여기서? 아빠도 마이너스 4랑 3인 것 같은데. 4, 3 아닌데? 그지? 3하고 2죠. 2, 3. 3하고 2. 그지? 근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2죠. 맞나요? 그러니까 암산해서 찾아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 등장하면은 얘네 셋이 다 들어가 있는 식이 있지 않나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요거는 뭐더라? A 플러스 B를 전체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AB 이거 있잖아. 그치?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배웠던 거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럼 얘는 13이 되겠고 요거는 요거 제곱이니까 1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2AB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AB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그냥 요 식에서 이거 뭐 제곱해서 더해서 13인데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2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암산으로 찾아도 됩니다. 그치? 근데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몰라요. 그치? 이게 A고 이게 B일 수도 있고 이게 A고 이게 B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 근데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답은 마이너스 6이고요. 이게 얼마나 남았나? 한 장 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숙제는 117까지고 그 도장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찍을게요. 도장은 다음 시간에 채점하고 도장 찍는 거 한꺼번에 할 테니까 앞에 숙제가 덜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잘 마무리 해오시고 오늘은 여러분 그 월요일날 봤던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를 다시 줄 테니까 시험지를 한번 고쳐보시고 시험지에서 모르겠는 문제는 질문하시고 그래서 시험지를 끝내고 가는 게 목표. 알겠죠?